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군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기출문제집 워크북 1분 거특강 12회차 마저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당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85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재심 대상 결정해가지고 정당을 해상 결정한다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본다. 이런 중간에 있는 것을 속여서 내진 않고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 만약에 형사소송법 등으로 나오면은 틀린 지문이 되니까 가볍게 1번은 맞는 지문이다. 자, 넘겨보죠. 2번 문제. 정당의 국고 보조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교섭단체 구성 여부. 교섭단체는 20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인데요. 이러한 정당들은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국고 보조금을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3번. 자, 키워드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위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이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개인에 대해서만 우리가 후원할 수 있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이 판례가 헌법에 위배가 되는 판례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당에 대해서도 우리가 재정적 후원을 할 수가 있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판례는 위헌 판례를 합헌 판례로 바꿔서 낸 것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다. 자, 4번. 정당 활동의 자유도 당연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가 되겠죠. 틀린 지문이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었을 것입니다. 86번 한번 읽어보죠. 정당 설립의 자유인데 개인과 그다음에 정당, 그다음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등록 취소된 정당에게까지 모두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에게도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그다음에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이러한 정당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맞는 질문입니다. 2번. 우리 헌법은 정당을 8조에 독자적으로 규율함으로써 21조와 분리해서 특별한 지위를 강조하고 있다. 맞는 지문. 3번.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1년간 정당의 당원 자격이 정지가 된다. 맞고요. 4번이 틀린 지문일 텐데, 정당이 해산한 때에는 자진 해산이겠죠. 지체 없이 국회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관할 선거관리위원이다. 그래서 이 정당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나서는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7번 문제로 넘겨야 되겠군요. 자, 한번 읽어보죠. 1번. 정당 설립의 자유는 정당 설립의 자유도 인정하고 탈퇴할 수 있는 자유까지 모두 인정이 된다. 그래서 적극적도 인정이 되고 소극적도 모두 인정이 된다. 2번.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선거제도의 민주화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현실화하고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구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정치의 독점이나 무소속 후보자의 진출을 봉쇄하는 정당의 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맞는 지문입니다. 3번. 정당은 단순히 행정부의 통상적인 처분에 대해서는 해산될 수가 없고 헌법재판소만이 해산을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강제 해산을 시키려면 헌법재판소만이 가능하다. 맞는 지문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정당 해산 관련해서는 우리가 민사소송법이 준용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죠. 88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로.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자, 1번. 정당 해산 심판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만 해산이 되는 것이다. 정당 해산 결정 같은 경우에는 대체 정당이나 유사 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게 된다. 왜냐하면 강령 같은 것을 동일한 것도 못하고 유사한 것도 못 쓰기 때문에 강령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정당이나 아니면은 유사한 정당을 설립하는 금지하는 효력까지 가지게 됩니다. 2번. 정당이 새로운 당명을 합당하거나 다른 정당에 대해서 합당될 때에는 이 여러 가지 그 대의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의를 해가지고 합당할 수 있다. 3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은 다음 선거 시에만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냐라고 했었을 때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일단
다음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게 있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등록 취소의 경우에는 이 조문이 적용이 되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 같은 경우에는 영원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물어보는 것인데, 어쨌든 복합적으로 속아서 석여서 냈기 때문에 우리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우리 정당 같은 경우에는 중앙당이랑 그 다음에 시, 도, 당까지만 법률로서 인정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밑에 당원, 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두는 것을 금지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89번 문제로 가보죠. 우리 정당에서 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이 되는데, 민사소송에 관련된 법이 없어가지고 법률에 공백이 생기는 부분은 어차피 헌법재판소가 정당에서 한 심판을 담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에서 한 심판의 성질에 맞는 절차를 창성할 수가 있어요. 규칙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규명령의 성격을 가지는 규칙을 만들 수가 있게 돼요. 맞는 질문 2번. 정당의 활동, 해산 관련된 활동은 이 정당 기관, 중요한 사람들의 행위나 주요 정당 관계자의 행위, 그리고 일반 당원 행동도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 불과하다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겠지만, 일반 당원의 행동도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면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 되겠다. 3번. 정당 해산 결정의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지키는 이익, 법적 안정성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타당성 이익이 무조건 더 크다 그랬죠, 여러분들. 왜냐면 정당 같은 경우에는 그 정당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그 정당을 살려내야 되는 구체적 타당성 이익이 반드시 더 크게 돼요. 그래서 제한적이라는 말도 틀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지문에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한번 읽어볼까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도 득표하지 못했다. 이랬을 때 이렇게 등록 취소된 정당은 우리가 위헌이었죠. 이렇게 등록을 취소시키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활동이 가능해야 되죠. 활동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명칭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아까도 배웠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건 맞는데, 이렇게 정당의 이름을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복잡하게 섞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틀리게 만든 것이 돼요. 그래서 가볍게 1번이 답이다. 90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당 해산 심판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과반수가 아니라 6인이었다. 6인 이상. 2번. 정당 해산 결정이 선고가 되면 대체 정당의 결성이 금지가 되고 동일한 당명도 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3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면 어떻게 당선되든지 간에 의원직이 상실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든 지역구 국회의원이든 의원직을 모두 상실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다. 4번이 답이겠죠. 우리가 그 통합진보당이 해산됐었을 때는 이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요. 이 대통령이 이제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을 할 수가 있어요.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다. 네. 91번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질문이 이제 옳게 나왔던 것인데요. 정당 기관의 행위, 정당 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인들, 개인적 차원의 행위에 불과한 것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게 맞는 질문이고요. 9번의 2번 질문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리 정당에서 한 심판의 사유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게 정당에서 한 심판의 사유가 되잖아요. 이게 넓어지면은 우리 정당에게 있어서 불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민주주의라는 게 이 정도 개념이라면은 정당에서 한 심판의 사유가 되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좀 더 좁게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 빨간색 부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정당이 더 쉽게 해산이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웬만하면 정당을 해산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풀면 되냐면은 이번 지문에서 여기까지는 맞는데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모습과 동일하게 봐야 된다. 이 부분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현행 헌법의 민주주의보다는 정당해산 심판의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말이 더 좁은 개념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3번 우리 강제적 정당해산은 결국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37조 2항의 비례 원칙을 준수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4번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은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2번 지문이 답이 되겠죠.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우리 92번 문제가 밑에 있군요. 조금 어지러웠죠? 죄송합니다. 우리 방어적 민주주의가 뭐냐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것인데 이 정당해산 심판제도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위헌적인 정당은 우리가 과감하게 삭제시켜야 된다는 제도이다. 맞는 지문이고 2번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 위반이 됐는데 사소한 위반인 경우에도 해산시키는 것은 조금 틀려먹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인적 차원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면 정당해산 심판 활동 대상이 되는 활동으로 보기가 어렵다. 맞는 지문이고 정당해산 심판 제도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쉽게 답을 골라낼 수가 있었어요. 93번을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93번 1번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의 심판에 청구를 받을 때는 우리가 일시 정지를 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가처분인데 우리 청구인의 신청으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 부분이 틀린 지문이 돼요.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당해산 심판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만 준용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틀린 부분이 되겠다. 3번 우리 아까도 봤지만 정당 해산을 할 때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냐 이건데요. 비례 원칙 충족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랬죠. 37조 2항을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다. 아까 봤던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서 위헌정당이 해상되는 경우에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는지 상실하는지에 대해서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렇지만 정당 소속 국회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이 돼야 된다. 지역구로 당선되었든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든 모두 상실이 돼야 된다. 4번 지문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정당 부분을 마치고 이번 시간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